중국에 하미라는 지방이 있어요. 저쪽 서쪽의 서역 지방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메론 일종입니다. 이제 다 생산된 그 전량 지금까지는 신세계 백화점 SK라는 회사의 그 중국 법인에 좀 대표로 있고 한 달에 20만 원 소득이 괜찮다. 네, 네.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다. 상당 따지면 네. 하미가 전망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브랜드의 최승영입니다. 오늘은 제천의 하미 농장의 김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하시죠. 네, 김용환입니다. 네. 네. 지금 제천에서 하미 농장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 제천 봉양이라는 데서요, 그 하미과하고 수박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하미과라는 그 열매 과일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에 하미라는 지방이 있어요. 저쪽 서쪽의 서역 지방에. 네. 그 지금의 중앙아시아가 다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메론 일종입니다. 그 메론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게 거기는 사신이 이제 그 청나라 황제한테 진상품으로 이제 이거를 뭐 갖다 줄 게 없으니까 그 과일을 갖다가 이제 진상을 했는데 황제가 그걸 먹어보고 야 이게 이렇게 맛있구나 이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황제가 앞으로 하미에서 나오니까 하미과라고 지어라. 이 과라는 건 우리말 하면 외 참외 네. 이런 외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미과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미과라고 지어졌는데 그 고기만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앙아시아 지방 가면은 그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개된 건 이제 하미과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제 아주 달달하고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나죠. 보통 메론하고 다릅니다. 네, 달달하고 아삭아삭하다라고 하셨는데 아삭아삭한 식감은 상상은 되는데 보통 달달하다는 건 이제 당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한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하면? 당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 15브릭스 이상만 판매를 하는데 크게 단 거는 한 17, 18까지도 나오죠. 진짜 달겠네요. 예, 답니다. 달고 아삭아삭하고 네. 이제 물기가 많으니까 네.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게 좀 고급 과일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가요? 한국에서는 역시 이제 성주, 고령 이쪽 지방에 네. 그 사람들이 참여하던 사람들이 이제 참외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하니까 네. 다른 작목을 찾다 보니까 그걸 좀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참외 재배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네. 좀 크기가 작게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죠.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미과 재배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거의 처음?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보지만 얼마나 좋은 상품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할 텐데 지금 그게 언제 이렇게 파종을 하고 언제 수확을 하고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지방마다 다른데 이제 제천 같은 경우 춥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모종을 해서 4월에 밭에다 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월 중순부터 중하순부터 이제 생산이 됩니다. 네. 그럼 주로 이제 판로는 어디 쪽에? 판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제천에 장목반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생산된 걸 전량 지금까지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거기 백화점 다 나갑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 식품관이 깐깐하게 유명한데 그거 아무나 안 받아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하미 농장에서 이거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하미 농장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한 4년 됐죠. 농사한 지가. 귀농하기 전에는 이제 저는 중국에 오래 있었어요. 중국에요? 네, 중국에서 이제 그 SK라는 회사에 SK 얘기해도 되나? 네. 그 회사에 이제 중국 법인에 좀 대표로 있고. 중국 법인 대표로. 중국 그래서 중국 상해하고 뭐 이렇게 좀 오래 있었다가. 그때 있으면서 제가 94년에 중국 갔는데 중국 수교하고 얼마 안 다음에
그때 이제 처음 그 하미가를 먹어보고 오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한국 가면 한번 해봐야지. 치워서 먹어봐야지. 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올 때 그거를 딱 그거 가져오면 안 되는 줄 알고 네. 숨겨서 왔어요. 네. 문익점처럼. 네. 제천의 문익점님.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저 여기 기술센터에 가서 이제 한 1년 있으면서 그걸 바깥에다가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했죠. 어쨌든 그 SK에서 한 20-30년 그 있었습니다. 거기서 애들 다 키우고. 와, 그럼 중국 통이시겠네요. 중국 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럼 필요한 것은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농사를 안 지어보셨잖아요. 안 지어봤죠. 예. 거기서 이제 중국이 사람들 참 이래 내려다보지만 농업에 관한은 아주 앞선 나라거든요. 그 농업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사실 생산 안 되는 게 없고 소비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간 해가 왔어요. 그렇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랄 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같은 데서 그런 농업기술 이런 거를 이제 동영상을 딱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또 뭐 이제 검색을 하다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니까 파종부터 해서 이제 수확까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죠. 근데 사실은 이거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와서 보니까 이제 메론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되긴 되는데 또 메론하고 다른 줄 알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보고서 했죠. 처음 한 30평짜리 하나를 빌려가지고 30평짜리 빌려서 네, 시험으로 예. 여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종별을 7가지를 가져갔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걸 모를 때예요. 그냥 무대포로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맛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따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열흘 있다 따야 되는 놈, 뭐 20여다 따야 되는 이게 다른 거지. 그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어쨌든 하나 걸렸어. 이게 딱 당도가 딱 그거 먹어봐서 뭐 똑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네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은 이제 원래 고향이 제천이세요?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제천에 오게 되신 거예요? 우리 어부인께서 네.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이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요 지나가면 이제 영주, 뭐 소백산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배니까 가능성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부 삼으려면 또 여러 가지 배워야 되고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농업 기술을 좀 배워야 되죠. 네,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 농업 기술을 이제 나는 운이 좋았던 게 여기 제천 그 체류형 창업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체류형 창업 지원센터. 네. 거기 가서 해서 나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1년간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조그만 텃밭을 줘요. 그 농사 연습도 하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농사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는데 거기에서 뭐 식물이란 무엇인가, 뭐 비료란 무엇인가, 뭐 광합성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병충해 방지하는 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 어디에 전문가가 있는가를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뭐 그때 배운 교육들은 금방 다 까먹지만 내가 급할 때 어디 가면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아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병이 났다. 그럼 그런 걸 들고 가서 이게 왜 이러냐 물어보고 이제 처방을 받고 하는 그런 소스를 확보한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죠. 체류형 창업 지원센터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은 1년이요. 1년이고 그럼 그때 어떤 뭐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일단 그 1인당 그 한
서너 평 되나 그런 집을 하나 줘요. 아, 한 달에 20만 원. 어, 그걸 내면 네. 이제 그런 거 주고 이제 지원은 이제 교육도 지원해주고 뭐 그런 이제 혜택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1년 동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립회가 나와야 돼요. 네? 1년 뒤에는 이제 나와야 돼요. 아, 독립해야 되는구나. 네. 자기가 직접 집을 구하고 아, 네. 구하든지 사든지 짓든지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했죠. 하여튼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자체 텃밭은 뭐 이런 노지니까 이제 이런 걸 연습을 못 하고 그 동네 그 부근에 있는 동네 가서 이제 그거 하나 빌려가지고 식재 연습을 했죠. 네. 수박도 이제 여기 제천에 와서 네. 이 주변 사람들 수박하는 데 가서 이제 그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네. 이게 힘이 들어요. 수박은 땅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전부 엎드리거나 앉아서 일을 해야 돼요. 예. 이게 특히 남자들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박밭에서 일하는 사람 다 할머니들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여자들은 그걸 견디는데 남자들은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할 짓이 못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방법이 없느냐. 네. 그러다가 이제 앉아서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위에서 키우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 키우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해봤더니 이게 달리는 거예요. 수박이. 보통 수박은 다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쪼그리고 막 엎드리고 이래야 돼요. 예, 그래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 무거운 걸 위로 올린다는 게 잘.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그 이제 작은 수박 있잖아요. 무슨 수박이지 이름이 그 애플 수박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가벼우니까 네. 동동도 한 개 위로 키우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농업기술센터나 뭐 이래 아무리 어디 가서 물어봐도 없고 문헌을 찾아봐도 없고 유튜브 탁 뒤져봐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네. 이제 그 물어보면 기존의 농민이나 기술센터 사람들은 무슨 그런 생각을 하냐 게으른 농부다 이랬는데 게으른 놈이다. 그래서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초가지붕에 박이 크잖아요. 예. 박이 이렇게 예. 달리 그 큰 박이 위로 올라가도 달리잖아. 그래서 매 단다 이게 아니라 어디 얹어 놓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거죠. 이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이 키워서 구에도 속을 받치게 하면 되니까. 그러네요. 아주 간단한 장치입니다. 그걸 생각을 못했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는 이런 거 이러면 또 누군가 특허를 따라하죠. 내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았어요. 20년짜리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잘 우려먹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농사 함의관하는 것도 네. 하시고 당도 높은 수작도 하시고 또 이런 특허도 받으시고. 네. 좀 괜찮았어요. 그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받쳐놓고 하는 이 방식을 뭐라고 하나요? 고상재배라고. 고상재배. 네, 그 이제 제가 만든 이름이죠. 고상재배 할 경우에는 장점이 있나요? 장점이 있죠. 우선 그 수박은 이제 하나를 만들려 그러면 잎이 55장이 필요해요. 55장. 네, 55장이 필요하니까 땅에다 이렇게 키우면 수박잎이 작지가 않거든요. 그걸 확보를 하기 위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평 기준으로 하면은 한 230개 요렇게밖에 못 키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위로 올리는 공간을 활용하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딱 하니까 생산량이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한 개 키울 때보다 2개를 키우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밀식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 심게 되니까 크기가 좀 작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정례 방식으로 하면은 10kg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방식으로 하면 7kg 이렇게. 조금 작은 크기로. 물론 이제 막 퇴비도 많이 넣고 하면 더 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방식으로 하면 한 7, 8kg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태가 변해서 큰 거를 잘 안 먹어요. 트렌드랑도 딱 맞네. 트렌드가 딱 맞았어. 이야. 그러니까 7, 8kg가 지금 제일 값이 좋아요. 10kg 넘어가면
옛날에 12kg 이거 들고 가면 폼 잡고 왔는데 네. 지금 안 사죠. 안 사잖아. 네. 안 사. 그러니까 8kg, 7kg 최고. 그래서 딱 맞았어요. 트렌드하고. 아, 그러네요. 한 5년 전에만 개발해도 별 인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트렌드에 뭐 시기까지 딱 맞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때까지 이제 투자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소위 벌이도 없고 벌이 없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4년 전에 내려오신 거고 그래서 1년 동안은 5년 전이네. 5년 전에 1년간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1년 동안은 창업 그 체류형 창업 지원센터에서 계셨고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올해 하신 건데 그럼 첫 상품을 만드신 게 출하하신 게 언제였어요? 아, 이제 파는 게. 네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첫 해는 네. 그 어쨌든 농사 기술이 아직은 형편없잖아요. 근데 뭐 잘 되겠어요? 400평은 이제 매하고 다른 젊은 친구 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네. 그 친구도 한 개를 먹어보더니 형님 이거 같이 합시다. 이런 거 오케이 그럼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시작했죠. 400평 처음에 혼자 하기는 무리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우리 그때 몇 개 심었나? 뭐 여하튼 한 1000몇백 개를 심어가지고 한 200개 건졌나?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다 버려야 되잖아요. 네. 다 버리고 있는데 첫 해 그렇게도 재미 못 보고 두 번째 해도 더 이제 나쁜 상황인데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고민이 또. 해서 네. 작년에 이제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2019년도에. 네. 네. 그래서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수입도 생기고 금년에는 아주 괜찮았고 금년에 원래 다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비 오기 전에 딱 끝나가고 괜찮았어요. 하늘의 복이 우리 대표님을 따르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이제 은퇴 예정자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게 또 이제 청사진과 현실은 또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일단 현실 상황을 얘기를 하면 농사를 짓는다. 농사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벼농사, 뭐 콩농사, 뭐 깨농사, 고구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깻잎이나 뭐 상추나 이런 채소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처럼 이제 수박 뭐 이런 과채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과일 과수원 많이 하는 게 뭐 한때 뭐 무슨 오미자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다 뽑아내지만 예를 들어 이제 벼농사다 그러면 수입이 벼농사를 1000평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수입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1000평을 지었을 때. 1000평에서 100에서 200만 원 사이. 소득이 네네. 이제 경비 제하고 한 15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는 거의 연간이에요. 1000평이니까 월이 아니고 연간 150만 원에 1000평 하면 1000평이면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한 10,000평을 하면 1,500만 원. 연소득이. 그럼 이제 한 5만 평은 해야 돼. 5만 평 하면 그래도 이제 시골에서 아무래도 생활비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5만 평 정도 하면 뭐 괜찮은 농사도 아주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5만 평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만큼 저쪽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가면 땅도 넓고 하지만 제천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땅 확보하기도 힘들지만 뭐 이렇게 확보한다 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5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트랙터도 필요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양기도 필요하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총 투자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다 보면 돼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장비를 다 갖추고 네. 뭐 이렇게 기술 배워서 하면은 얼마 나온다? 한 5천만 원 번다. 1년에. 1년에. 예. 5억 투자해서 5천만 원 번다. 만만치 않죠? 와, 현실이 되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특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특화된 어떤 그런 과일들을 하는 거는 특화작물이라고 예. 그러죠. 특화작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입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특화작물이라고 이제 옛날 관에다 많이 추천했던 게 뭐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오미자, 블루베리, 그다음에 뭐 또 요새 또 뭐가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조금 된다 싶으면 그냥 다 덤벼들어. 그러니까 금방 다 시들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좀 위험이 있는데 네. 우리가 하는 거는 네. 그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소득이 괜찮다. 네, 네.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다. 평당 따지면 네. 이 얘기해도 되나? 네. 네. 한 3, 4만 원 이렇게 되니까 평당 3, 4만 원?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네.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많이 하겠죠. 또 내려가겠지. 뭐 그걸 어쩔 수 없는데. 아유, 대표님 밑에 그냥 줄 쫙 쓰실 것 같은데요?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주세요. 네, 예. 네. 아니 뭐 언제든지. 네. 그다음에 네.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는 네. 그 100평에 뭐 한 400개만 만들어도 한 4만 원 나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힘도 많이 안 들고. 네. 그럼 대표님 전체 어떤 그런 매출 정도가 한 어느 정도인지 좀. 이제 뭐 시작이니까. 네. 금년에 2,500만 원. 근데 2,500만 원이면 사실 그게 거의 다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한 연 매출이 한 2,500 정도인 거고. 네. 근데 좀 우습죠. 근데 아니요. 만만찮아. 예. 이미 한번 첫 해, 두 해 좀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작년에 좀 좋아졌는데 올해 좋아졌고 네. 내년에 그럼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좋아져. 뭐 이제는 이제 그 재배 방법이랑 이런 게 좀 장악이 되니까. 네. 첫 해나 둘째 해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실수는 안 하죠.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막 우워져서 네. 꽃이 안 핀다거나 이제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이 이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이고. 그리고 우리 장목반 중에서도 농사 잘 짓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수도 해주고 이래서 괜찮은 편이에요. 네. 좀 함의가나 이런 식의 전망은 좀 어떤지. 네. 함의가 전망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네.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도입되는 단계니까 네네. 한번 먹어본 사람들, 특히 애들은 한번 먹어본 네. 그 다음에 꼭 찾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찾기 때문에 엄마가 사게 되고. 네. 애들의 입맛을 잡아야 예. 뭐 노인네들 필요 없어. 이거 너무 달아서 네. 당뇨 있는 사람 자꾸 먹으면 안 되고. 애들이 한번 먹어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 손자들 되게 좋아해, 손주들도. 그냥 먹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 살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네. 전망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를 오늘 깨주셨다. 네. 네. 아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제천에 함의과 수박을 재배하시는 함의농장의 김영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그 농업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너무나 많네요. 네. 저희 유브랜드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미 은퇴 후에 창업 창직을 하신 그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